네, 이번에는 음,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플레이 블러스터로 여러분 과제하고도 이제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릴 거고요. 3주차 과제도 보시면 아마 3주차 과제가 여기는 이제 마야 MB 파일로 되어 있는데요. 어, 마야 3차 마야 파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4주차는 과제가 플레이 블러스터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겁니다. 영상 두 개를 하나로 압축해서. 그래서 이걸 플레이 블러스터를 만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이 영상 자체를 플레이할 때 플레이백 스피드를 이제 리얼타임으로 동작하면 최대한 실시간 속도로 나겠죠. 그래서 윈도우 위에 보시면 플레이 블러스터라고 있습니다. 이거 좀 가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윈도우에 플레이 블러스터. 네, 윈도우에 플레이 블러스터라고 있고요. 이 옵션으로 들어가시면요. 시작과 끝을 여기 보면 타임 슬라이드가 있고 스타트 엔드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구간만큼 정확하게 타임 슬라이드 값에 구간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실 거면 예, 지금 여기서 끝나는데요.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 멈춰 있겠다 하시려면 여기서 딱 끝내겠다. 그래서 한 여기서 한 4프레임만 4, 5프레임만 더 줘서 45까지 하겠다.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포맷입니다. 포맷이고요. 그래서 어떤 포맷으로 할 거냐? 저는 퀵타임을 할 걸 권장을 드립니다. 퀵타임을 권장을 드리고요. 인코딩을 H264, H264, 그리고 MPEG-4도 MPEG-4, 그렇죠? MPEG-4 코덱입니다, 이게. 그리고 퀄리티는 최대로 두셔도 무겁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from 윈도우로 두시면 지금 이 보이는 창 있죠? 이 창 자체가 캡처가 됩니다. 영상 캡처가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정확한 규격을 저는 권장을 하기 때문에 렌더 세팅으로 해주시면 돼요. 렌더 세팅에서 이걸 하겠다. 그럼 렌더 세팅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그래서 렌더 세팅은 이쪽에 보시면 여기 예, 영어 무비 딱딱이 드리는데요. 여기 중에서 네 번째 기어 모양이 있는 것 같은 딱딱이 예, 요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 클릭하시면요. 렌더 세팅이 뜹니다. 그렇죠?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플레이 블러스터와 관련해서 이 렌더 세팅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관련되냐면 딴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여기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프레임 레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두 가지 보시면 돼요. 특히 뭐냐면 렌더러블 카메라 어떤 카메라로 할 것인가 퍼스펙트 카메라로 하겠다. 지금 이 카메라인 거죠. 그리고 해상도를 얼마를 할 거냐. 저는 과제용은 주로 720으로 HD 720으로 권장을 합니다. 예, 요것만 주시면 돼요. HD 720. 그리고 받으시고요. 중요한 부분 요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 카메라에서요. 이 카메라 이게 지금 퍼스펙티브 뷰 카메라잖아요. 이 카메라 뷰에서 카메라 세팅에 레졸루션 게이트를 해주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렇죠? 뷰, 카메라 세팅, 레졸루션 게이트. 그리고 바로 밑에 게이트 마스크가 있습니다. 게이트 마스크가 체크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게이트 마스크를 체크한 상태로 체크된 상태로 레졸루션 게이트 해주시면요. 이렇게 뜹니다. 뜨면서 이 사이즈가 1280720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 여러분이 화면을 배치하시면 돼요. 내가 찍힐 이 구간. 그래서 이 구간 안에 배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론트 뷰로 해서 놓으셔도 되고요. 프론트 뷰로 놓으실 것 같으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보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여기서도 레전 게이트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무엇보다 렌더 세팅에서 다시 그렇죠? 렌더 세팅에서 렌더 오브 카메라를 뭘로요? 프론트 카메라를 잡아주죠. 그렇죠? 카메라하고 요거 두 개 잡는 거 항상 말씀드렸죠? 네. 다시 퍼스펙티브로 간다.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다시 이것도 퍼스펙티브로 같이 싱크해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요 H264의 퀄리티 팩 렌더 세팅이라고 했고요. 스케일은 1로 하시면 됩니다. 1대1. 0.5로 하시면 1280720의 720의 반 사이즈가 돼요. 그러니까 훨씬 작은 사이즈예요. 반 사이즈라고 하지만 사실 가로 세로가 반반씩 되면 결국 면적상으로는 4분의 1 크기가 되는 거죠. 작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실 사이즈로 그래서 1 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큐타임이기 때문에 프레임 패딩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프레임 패딩은 시퀀스 이미지를 할 경우에 필요한 거고요. 큐타임을 할 때는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emove temp 파일을 하지 마시고 save to 파일로 해서 이렇게 이름을 적어줍니다. 지금 이 신 파일 이름을 그대로 좀 따오고 있죠? 신 파일 이름을 계속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공사의 사카볼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01 라이트 01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주시고 그리고 플레이 버스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스터 이렇게 하게 되면 영상이 어디 만들어지는지 여기 뜨네요. 큐타임 있으면 큐타임도 들 텐데 지금 얘가 한번 나오고 꺼졌는데 어디 있냐면 여러분 프로젝트 있죠?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셋 프로젝트를 계속 항상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셋 프로젝트에서 내 프로젝트 오늘 작업할 프로젝트 안에 보시면 무비가 있습니다. 무비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출하시면 돼요. 하나 더 만들어서 압축해서 그래서 이제 코드에 관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렌더 세팅 같은 거 말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정보입니다. 사실 이거 조금 별로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디스플레이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카메라 네임부터 해서 폴리 어카운트 이건 모델링 할 때 필요한 건데 사실 이거 빼겠습니다.
빼고 뭘 쓸 거냐? 사실은 애니메이션 디테일 같은 거가 오히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 플레이백 스피드, 커런트 캐릭터는 뭐 특별히 없고 아이게임 블렌드 저기 캐릭터 애니메이션 중심이 한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플레이백 스피드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에서는 죄송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해주시면 되는데 특별한 거는 여기는 없고 예 애니메이션 디테일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카메라 이름하고 이 두 개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장면 연출이 달라지는데요. 자, 카메라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퍼스펙티브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입니다. 지금 여기 딤되어 있죠? 색깔이 보시면 이렇게 딤되어 있습니다. 밝은색이 아니고 좀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히든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빌트인 히든 카메라고요. 얘를 선택해서 어트리뷰트로 속성 보겠습니다. 카메라 수동들은 뭐 다 하면 굉장히 많지만 짧게 필요한 것만 좀 보자면 아, 여기서도 여기 있는 세팅들은 렌더 세팅 있죠? 이것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보실게요. 이제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 색깔을 좀 바꿔줄 수가 있고요. 렌더할 때. 지금 렌더할 건 아니니까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서 여러 성질들이 있는데 이제 참고로 보실 부분은 뭐가 있냐면 아까 자료에서 턴테이블하고 북마크에 관련 플레이블러스터는 우리 했으니까요. 이 두 가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턴테이블 기능은요. 네, 보시면 비주얼라이즈 있죠. 아까 봤던 여기에 크리에이트 턴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네, 비주얼라이즈에 크리에이트 턴테이블 턴테이블이면 회전하는 테이블이죠. 회전판입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놓고 카메라가 어떤 대상을 보는 데 있어서 대상을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회전시켜서 보는 것처럼 카메라가 실제로 카메라가 돌아가게끔 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델링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 기법이죠. 그래서 create turntable 그래서 보시면 예, 24프레임을 하겠다. 두 바퀴면 48프레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두 바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초 동안 도는 게 24를 하면 1초 동안 한 바퀴를 도는 거고요. 48을 하면 그렇죠? 2초 동안 한 바퀴가 도는 겁니다. 방향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인데요. 예, 시계 방향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도 상관이 없고요.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턴테이블 되면요. 카메라가 도는 거죠. 어, 그래서 네, 턴테이블 카메라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턴테이블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부분은 뭐냐면 카메라의 애니메이션을 간단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이렇게 봤다가 끝날 때 이렇게 끝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키를 주게 되면 중간에 예,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자기가 마음에 맞는 뷰를 우선 찾습니다. 그래서 이 뷰가 좋겠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찾으시고요. 이 값을 뷰에 들어가셔서 북마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딧 북마크 하시면요. 뷰에
북마크, 에딧 북마크. 이 북마크는 카메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카메라의 북마크입니다. 그래서 북마크, 에딧 북마크. 지금 현재 뷰죠. 네, 현재 뷰 이거를 만든 뉴 북마크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럼 카메라 뷰 1이라고 만들어졌고 지금 얘의 상태 뷰를 저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 거는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끝날 때는 이런 앵글로 해서 뉴 북마크 해주면 또 하나 생깁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바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임시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값을.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얘 카메라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와 있는 것들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임시 메모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시작 프레임에서는 애니메이션 되어질 때 첫 번째 시작 프레임에서는 이것보다는 이걸로 해서 카메라죠. 카메라 선택해주고 바로 S 치시면 됩니다. S에서 실제 키를 주는 거죠. 실제 키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또 얘가 멈췄을 때 맨 끝으로 합시다. 맨 끝으로 했을 때는 이 앵글이 좋겠어. 근데 좀 수정 좀 해야겠네. 실제 해보니까 이 정도 좋겠는데 로 해서 여기서 다시 S키 누르시게 되면요. 이거 엉뚱한 데 키를 줬네. 네, 죄송합니다. 엉뚱한 데 키를 줬네요. 얘한테 키를 준 게 아닌데. 죄송하고요. 네. 이 끝에 가서는 북마크에 카메라 뷰 2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잘리니까 조금 빠져서 다시 위치를 다시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50%에서는 이 카메라 선택해 주시고요. S 눌러서 키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한 거죠. 플레이블러스터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애니메이션 줘서 플레이블러스터 영상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꼭 연출상 꼭 필요할 때는 넣지만요. 이건 좀 연습이니까 뭐 이거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원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카메라 위치들을 변화 주고 싶은 것들 중간에서는 느낌을 약간 좀 뒤로 빠지고 싶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약간 밑에서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이 상태로 이제 키를 또 주시면 또는 키를 주시지 않더라도 언도 할게요. 키를 주시지 않더라도 요 기록을 한번 해놓으면 좋겠는데 요 앵글이 어떨까 하고 놔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이 뷰를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약간 이쯤일 때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이 뷰를 바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바로 다시 카메라 선택 주시고 S키 주시게 되면 많이 울렁이네요. 밑으로 갔다 보는 거라. 그렇죠? 이 정도로 하는 걸로 다시 바꿔서. 그리고 위치도 사실은 이 위치가 아니라 이 정도 되는 게 좋아요. 이 정도에서 그렇죠? 약간 울렁이죠? 울렁이는 거는 우리 키 편집하는 거 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프 에디터에서 카메라 키 편집 보시면
실제 스케일 부분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스케일 부분하고 비저빌리티는 여기서 그냥 바로 없애버려. 브레이크 커넥션에서 키를 없애고요. 그럼 줄어들죠? 그래서 키를 만들 때도 필요한 부분만 키를 갖고 편집하는 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키들은 많이 있으면 작업하기가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보시면 중간에 여기서 약간씩 디폴트로 이 상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아웃이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가게끔 뭘로 스플라인으로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덜 울렁거리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화면 튀는데요. 그래서 중간 동작들은 탄젠트를 스플라인으로 해서 해주시는 게 자연스럽다. 그 정도까지 해서 간단히 오늘 내용들 카메라 설정과 플레이브레스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관련된 얘기 같이 말씀드려봤습니다. 코드에 관한 부분도 더 말씀드릴 게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틈틈이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코덱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코덱 치시면 아마 통합 코덱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요. 최근에 쓰이는 통합 코덱으로 권장할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 코덱을 권장을 해드리고 스타 코덱이 두 가지 받으셔야 돼요. 스타 코덱 두 가지. 뭘 두 가지 받으시냐면 일반 버전이 있고요. 스타 코덱 64비트용이 있습니다. 64비트용. 그래서 스타 코덱 기본형과 그 다음에 64비트용 두 가지를 다운을 받아서 설치하시고 설치하실 때 인코딩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올이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인코딩 설정으로 설치하십시오. 반드시 인코딩 설정으로 하시면 그래 나중에 무비를 만들 때 메이크 무비하고 렌더링하고 편집하고 그럴 때 이 코덱들을 영상으로 만들 수 있게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감상을 위한 것들은 그냥 설치하시면 아무 설정 없이 그러나 디폴트로 하시면 되지만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제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코딩 설정이 반드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코덱 설치하실 때 인코딩 설정을 체크를 하셔서 쓰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질문 또 받겠습니다.